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15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르 꼬르비제의 생트 피에르 성당입니다. 꼬르비제가 하늘나라로 떠나 건축 천사가 되어 그의 제자인 조제 우브러리를 이끄셔 41년이 지난 2006년에 겨우 완성된 작품이 바로 생트 피에르입니다. 저도 2016년 정도에 생트 피에르 성당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여기에 답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생트 피에르 성당을 보지 않았다면 피르미니까지 온 것은 정말 허무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생트 피에르 성당은 정말 한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다 보니 너무 살펴볼 게 많아서 결국 2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트 피에르 성당의 외부와 주변 건물, 그리고 상압으로 나눠져 있는 1층 전시실입니다. 이것만 해도 양이 상당히 많네요. 라토레트 수도원을 오전에 보고 차로 1시간 반을 와서 피르미니 문화회관을 보고 생트 피에르 성당까지 보는 거 생각 이상으로 무리였습니다. 여기가 피르미니 문화회관입니다. 처음에는 생트 피에르 성당 근처에 주차하고 보러 갔는데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한참 헤매다가 직원에게 물어봐서 피르미니 문화회관 쪽으로 가서 표를 끊고 다시 여기 생트 피에르 성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피르미니 문화회관과 생트 피에르 성당이 상당한 거리라서 다시 차를 이끌고 다시 생트 피에르 성당 근처인 여기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는 여기에다 했습니다. 무료 주차인 것 같아 보여서 맘 놓고 주차했습니다. 처음 생트 피에르 성당에서 헤매다가 안드레 보켄스키의 수영장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생트 피에르 성당에만 온 신경이 끌려서 꼬르비제의 건축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좀 이상해서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야카와 쿠니오 같이 꼬르비제 팔아서 사는 사람의 건축을 더 이상 안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수영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글쎄요, 철판에 광택이 나는 하이그로시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 역시 꼬르비제가 쓰지 않았던 재료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 수영장에는 미끄럼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꼬르비제 건축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단지 꼬르비제의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간판으로 제자 행세를 하면서 제대로 꼬르비제의 건축을 재현도 못하면서 그의 유산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꼬르비제 건축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준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4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꼬르비제의 건축을 생트 피에르 성당에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조제 우브러리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앞서 피르미니 문화회관 콘텐츠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932년생인데 현재 2020년이면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시네요. 검색해보니 한국에도 오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꼬르비제 생애와 건축작품 전체를 다룬 책자에 보면 제도대 앞에 꼬르비제와 우브러리가 같이 앉아서 설계를 고민하는 사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우브러리가 완성을 해서 자기 사진을 많이 넣은 것은 아니겠죠? 서론이 또 길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트 피에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 길가 주차장에서 내리면 생트 피에르의 남측이 가까이 보입니다. 언덕길을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바로 생트 피에르로 갈 수 있습니다. 남측 입면에서 좀 특이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꼬르비제 건축에서는 매우 낯선 모습이죠.
바로 이 낙수길입니다. 그리고 하부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띠들입니다. 낙수길은 평소 꼬르비제가 잘 쓰던 낙수대를 길게 늘어뜨린 형태라고 해도 하부 몸통의 띠들은 내부 간접 조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 띠들은 내부 소개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대해서도 눈길이 가실 겁니다. 이는 동측 입면을 설명드릴 때 보충할게요. 생트 피에르 성당의 남동측입니다. 여기가 생트 피에르가 가장 잘 나오는 각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생트 피에르를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입구를 서측으로 들어가는 램프가 입구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가시면 꼭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남동측 입면을 찍을 때 여기서 찍으면 좋다는 표시로 바닥에 마킹을 해놓은 걸까요? 그 카메라 기준은 스마트폰인가요? DSLR인가요? 헤헤. 생트 피에르 성당 동측 입면입니다. 여기도 이상한 것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무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창도 없는데 왜 차양 같은 것이 설치된 것일까요? 헤헤,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여기에 창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부를 보여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에서 생트 피에르 성당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 대운동장은 거의 잠실 운동장 넓이입니다. 어쩌면 더 넓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멀리 생트 피에르 성당이 보이는 거요. 좀 더 땡겨서 볼까요? 여기 지붕에는 두 개의 천창이 있습니다.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바로 라뚜레트 수도원 사제 예배단 천창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라뚜레트 수도원 사제 예배단 천창입니다. 가장 최적의 자연 조명 효과를 위해서 태양의 궤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각도로 설치된 이 천창들처럼 생트 피에르 성당의 지붕 꼭대기 천창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천창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라뚜레트 수도원과 다르게 생트 피에르 성당 지붕 천창은 아래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뚫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이것의 기능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천창 내부통의 태양빛을 균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보수를 예상해서 이렇게 뚫어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빗물이 안쪽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말이죠. 헤헤. 천창 이외에 또 지붕에는 이렇게 보수를 예상해서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이렇게 있네요. 근데 궁금한 것은 내부에는 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던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생트 피에르 성당 북측 입면입니다. 동측 입구로 들어가면 지상 1층이 나오는데 여기는 상부와 하부로 나눠지고 여기가 1층 상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 하부입니다. 이렇게 2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는 두 계층으로 나누어졌다기보다는 한 계층 사이에 중층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어쩔? 아니 이 디테일 좀 보소? 계단처럼 단이지게 디자인한 이 문은 정말 재밌지 않나요? 크크. 생트 피에르 북서측 입면입니다. 이쪽도 꽤 사진각이 잘 나오죠? 여기에는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도 그렇고 피르미니 문화회관도 이렇게 출입구가 건물 본체에서 떨어져 램프나 계단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어 있네요. 꼬르비제 말년에는 이런 동선을 선호했나 봅니다. 서측 입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바로 내부 측창입니다. 이것도 내부에서 보면 끝내줍니다. 헤헤. 이쪽은 생트 피에르 성당 예배당 출구입니다. 이 램프를 따라 보이는 저 출입구는 성당의 2층에 해당하는 성당 예배당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서측 예배당 출구에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경사로, 즉 램프가 보입니다. 정말 꼬르비제는 램프를 사랑합니다. 이게 단순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램프를 고집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램프에서 본 생트 피에르 성당 남측 하부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하부가 2층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메조넷, 즉 복층인 건가요? 그리고 앞서 하부의 띠가 내부 조명과 연관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걸 봐서는 이것은 그냥 낙수 홈통이 아닌가요? 이것은 위에 낙수길에서 아래로 내려온 빗물을 이렇게 낙수 홈통을 따라 여기까지 빗물을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낙수 홈통이 맞나요? 혹시 다른 기능이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몸통의 띠에 다가가서 위아래를 살펴야 하는데 몸체에 다가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네요. 근데 몸통의 띠 아래를 살펴보면 처음 생각대로 이 몸통의 띠는 절대 낙수 홈통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부 쪽으로 분명히 구멍이 뚫려져 있거든요. 내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당 출구입니다. 여기는 아마 예배가 끝나면 이쪽으로 신도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당 출구 아래 구조체 벽은 이렇게 묘한 부정형 스타일의 구멍이 뚫려져 있네요. 이것도 왠지 꼬르비제 느낌이 나죠? 성당 남동 측 대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바닥에서 땅속으로 좁아드는 이 조형물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땅에 피라미드를 박아놓은 흔적 같은 조형이네요. 피라미드 하니까 롱샹 성당 앞 피라미드가 생각이 나네요. 혹시 피라미드를 뒤집어서 땅으로 박아 넣으면 이런 대지의 흔적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상상력이 좀 지나쳤나요? 헤헤. 그리고 이 제단 같은 조형물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후에 이런 게 있었죠? 여기에는 모듈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생트 피에르 성당의 이 조형물도 그럴까요? 생트 피에르 성당 외부를 싹 다 훑어보았으니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생트 피에르 성당 내부는 롱샹 성당 못지않게 새로운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성당 입구는 바로 동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관람객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닫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입구에는 뭐 이것저것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 역시 프랑스어를 모르니 패스. 생트 피에르 성당 1층 평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갈 것이니 각오하세요. 성당 1층 평면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니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꼭이요. 자, 먼저 입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당 입구 전시를 들어가시면 좌측에는 이렇게 안내 및 기념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여기 꼬르비제 기념품은 좀 괜찮습니다. 헤헤. 이 안내 및 기념품점을 위에서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좀 심하게 오픈되어 있지요? 여기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 잃어버리기 딱 좋거든요. 정말 그리드 격자 평면으로 복잡하게 공간을 만드는 데에 있어 끝판왕이라고 할까? 입구 전실 우측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둥이요. 기둥이 왜 평범하지 않느냐고요? 우선 기둥의 일부분을 마치 3D 테트리스 조각처럼 떼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기둥은 사실 중간이 이렇게 비워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건축 천사가 되신 꼬르비제님, 미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입구 전실에서 전시장 쪽으로 가볼까요? 우선 계단을 내려가 지상 1층 하부 전시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계단으로 지상 1층 하부로 가보겠습니다.
1층 하부 중앙전시실로 내려와서 입구 전실 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계단과 함께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계단 좌석이 배치되어 있죠. 이렇게 계단과 계단 좌석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램쿠라스가 잘 쓰는 방식인데요. 그럼 혹시 램쿠라스도 꼬르비제한테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원래 이렇게 계단과 계단 좌석을 사용하는 것은 꼬르비제 생전의 작품으로는 피르미니 문화회관 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피르미니 문화회관은 사실 꼬르비제가 아니라 안드레 보켄스키의 작품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1층 하부 중앙전시실 계단 쪽에서 뒤돌아 반대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네요. 이리로 나가시면 성당의 서측입니다. 예배당 출구 아래쪽 이 문이 바로 아까 전 녹색 문입니다. 1층 하부 중앙전시실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즈음도 잠깐 살펴볼까요? 계단 중간 즈음에서 북측 전시장 쪽으로 향한 창입니다. 정말 성당 하부가 하도 복잡해서 이 창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아까 전 계단 중간 즈음의 북측 전시장 쪽 창의 반대쪽에는 1층 상부 전시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상부에 있고, 남측 전시장 쪽을 향한 작은 창도 나 있습니다. 1층 하부 중앙전시실 홀입니다. 여기서 북측과 남측의 전시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저 녹색 문은 성당의 서측으로 나가는 문이고, 1층 하부 중앙전시홀 바닥은 서측 대지보다 한 2m 정도 낮습니다. 북측 전시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바로 이 방향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큰 뜻이 있었겠지요. 꼬르비제 천사님이. 이제 북서측에 있는 1층 하부 전시장을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1층 한 계층을 상부 하부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북서측 전시실은 1층 하부 중앙전시실 홀과 같은 바닥 높이로 여기도 서측 대지보다 2m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계단 좌석이 빙둘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꼬르비제 건축을 주제로 삼은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 사진은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후의 복도를 찍은 것입니다. 1층 하부 북서측 전시실의 계단 좌석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북동측 전시실로 갈 수 있습니다. 북서측 전시실의 코너에는 이 전시물이 있습니다. 설마 꼬르비제가 생전에 만든 조각은 아니겠지요? 설마? 북동측 전시장은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북동측 전시장은 1층이 상하부로 나눠져 있지 않고 전체 한 계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북서측 전시실에서 북동측 전시실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저기에 아까 전 보았던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후 사진이 보이죠? 아까 전 문을 뒤로 하고 동측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저 위쪽 바닥의 높이는 동측 정문 입구 바닥의 높이와 같습니다. 북서측 전시실보다 많이 높아졌죠? 전시실 무대 쪽을 바라볼까요? 여기 전시실 테마는 모두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후의 복도 사진들이네요. 무대에서 북동측 전시실 전체를 바라보겠습니다. 의외로 공간이 굉장히 넓지요? 여기서 강의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천창은 설비가 다 노출되어 있네요. 여기 빔은 설비가 지나갈 수 있게 중간에 구멍을 내었네요. 정말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조제 우브러리를 꼬르비제 천사님이 제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북동측 전시실의 맨 위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정말 이 공간 사랑합니다. 이제 남측 전시실 쪽으로 가볼까요? 1층 하부 중앙전시실 홀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층 하부 중앙전시실 홀 이쪽에
1층 하부 남서측 전시실로 가는 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1층 하부 남서측 전시실에는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에 대한 모형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왕이면 마르세 이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모델로 전시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근데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마르세 이유와 피르미니 말고 3개나 더 있더라고요. 프랑스 르제, 브리와 독일 베를린. 이렇게요.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보러 다니는 여행도 재미있겠네요. 1층 하부 남서측 전시실에서 서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문 쪽에 전시된 판넬은 꼬르비지에 모더니즘 건축 5원칙이 적혀 있는 것 같네요. 이제 1층 하부 남서측에서 남측 중앙 그리고 남동측 전시실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1층 하부 남측 창가 복도가 보입니다. 정말 1층 하부는 미노스 왕의 미로 같지요? 여기는 1층 하부 남측 중앙전시실입니다. 여기도 역시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유 사진이 전시되어 있네요. 1층 하부 남동측 전시실입니다. 여기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상은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1층 하부 남측 창가 복도 끝, 즉 동쪽의 계단을 올라가면 동측 정면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 상부에는 생트 피에르 예배당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문이 있습니다. 이제 생트 피에르 성당 상부를 훑어볼까요? 이리로 가시면 상부 전시장이 나옵니다. 다시 생트 피에르 성당 입구 전실로 돌아와서 이 계단을 걸어오르면 1층 상부 전시실이 나옵니다. 여기가 1층 상부 중앙복도입니다. 정말 다양한 입방체들이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걸려 있지요. 그런데 꼬르비제라면 여기를 계단으로 하지 않고 램프, 즉 경사로로 바꾸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조제 우브러리. 이것만은 건축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군요. 중앙복도에서 약간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바라볼까요? 이런 복잡하고 입체적인 성당 1층 평면은 과연 꼬르비지에의 아이디어일까요? 아님 조제 우브러리의 디자인일까요? 1층 상부 중앙복도 끝에서 북측으로도 갈 수 있지만 여기는 문이 잠겨져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남북측 복도입니다. 여기는 양측에 난간만 있고 벽이 있지 않은 오픈된 복도입니다. 1층 상부 북측 공간의 입구입니다. 저 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까비. 이 자리에서 뒤 돌아서 1층 상부 남서측 전시실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1층 상부 남서측 전시실입니다. 이 아래의 전시장보다는 덜 극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이렇게 롱샹 성당 목재 모형을 가져다 놓았네요. 목재로 이렇게 만들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1층 상부 남측 중앙전시실입니다. 평면상으로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2개의 기둥이 중앙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서 1층 상부 남서측 전시실과는 확실히 다른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1층 상부 남서측 전시실의 천장이 빨간색이라면 남측 중앙전시실은 녹색과 파랑색을 써서 공간적인 구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3학년 건축대 학생이 흥에 취한 칼을 휘둘러 벽체를 디자인하겠다고 여기저기 썰어낸 것처럼 구성된 남서측 전시실과 남측 중앙전시실의 영역을 나누는 벽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기도 건축대 3학년 학생의 모형칼이 춤을 춘 것 같은 벽 구성을 하고 있네요. 정말 묘하게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유의 사진과 어울리지 않나요? 저 벽이 뚫린 공간 너머에는 1층 상부 중앙복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 상부 남측 중앙전시실의 동쪽 편입니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장치도 보이는데요. 정말 엘리베이터일까요? 근데 예배당 내에는 엘리베이터의 흔적은 없던데요. 단지 2개 층을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일까요? 어쨌든 원래 설계에는 없는 장치였습니다. 1층 상부 남측 중앙전시실의 남쪽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익숙한 공간 계획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발코니입니다. 사실 이 발코니가 그렇게 쓰임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측 외부 하부를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이상하다는 발코니가 이것입니다. 이 발코니를 어디서 봤을까요? 아,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후의 옥상 테라스에서 똑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후의 이 발코니는 가장 좋은 뷰를 감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았는데 생트 피에르의 이 생뚱맞은 발코니도 그런 용도일까요? 생트 피에르 예배당 내부는 다음 콘텐츠로 넘기겠습니다. 이 예배 공간은 기존 건축 상식을 모두 파괴해버리는 작품입니다. 이런 마법 같은 작품이 왜 멀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냥 꼬르비제 사후에 지어져서 그런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